일본의 법무장관이 황당한 발언을 해서 결국 경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부랴부랴 기시다가 법무장관을 급히 자르고 새로 임명하느라고 캄보디아 아세안 회의에 늦게 출발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발언이 결국 돈이 줄줄 들어오는 알짜 장관직에 대한 질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무장관직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돈이 안 되는 직책이라는 불만입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몰라도 장관의 입에서 계속 이런 투정이 나오다 보니 막장까지 가버렸습니다. 하나시 야스히로 법무상은 지난 9일 자민당 의원 모임에 참석해 아침에 사형 도장을 찍어야 오후 뉴스 탑이 되는 자리이다. 그럴 때만 주목되는 그저 그런 직책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현재는 이 발언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경질되었지만 사실은 더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하나시는 외무성과 법무성은 표와 돈에 인연이 없다. 법무 대신이 되어도 돈은 모이지 않는다. 라고도 발언했습니다. 장관직을 하면 사무행정 비용을 기업에 나누어 주면서 정치 자금을 돌려받고 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그럴 일이 없다는 불만입니다. 그리고 쿠폰을 발행해서 쿠폰 사용처로 여러 기업과 단체를 지정하면 바로 표가 되는데 법무부는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뿌리는 업무를 담당해야 뒤로 그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법무부는 돈 뿌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대부분 여행사협회 이사장, 인쇄조합 명예이사장 등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쿠폰이나 자금 지원을 해줘야 돈도 벌고 표도 되는데 법무부는 쿠폰이나 사무행정 비용이나 자금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처음에는 사과를 했지만 스스로 사표를 던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불평불만 정도 이야기한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자신의 기시다파 소속 의원인 하나시를 전혀 경질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일 오후에 하나시의 사형 관련 발언이 크게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면서 갑자기 경질로 급선회했습니다. 특히 언론의 취재에 의하면 하나시의 이런 발언이 그동안도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상을 하면서 돈도 안 된다, 표도 안 된다 라는 불평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NHK는 최소 4회 이상 이런 불만을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하나시는 법무상을 하면서 뉴스에 자주 안 나온다. 사형의 도장 한번 툭 찍으니 오후에 뉴스에 나오더라. 이 자리는 재미도 없는 그저 그런 자리이다.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짜증난다. 라는 불평을 계속한 것입니다. 결국 법무장관이라는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돈도 안 되고 뉴스에나 한번 나오는 사형 결제 도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시의 발언에 대해 사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직원들과 관련 단체는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사형에 반대하는 인권단체들은 진지한 태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사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재판관과 법무검찰 직원들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고 하는 말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형수 가족을 돌보는 시민단체들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자신의 정치 자금만 생각하면서 가족의 엄청난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라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망언 파문을 일으킨 하나시 법무상은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기시다파 소속이기 때문에 총리를 향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기시다는 출국 일정을 미루고 하나시 법무상의 후임으로 사이토 겐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11일 오후 3시 출발이 하나시의 경질과 후임 사이토의 취임 업무 때문에 12일 오전 1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 도착은 12일 오전 5시 반이 되면서 겨우 오전 8시에 시작하는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참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후에 예정되어 있던 라오스, 베트남, 브루나이와의 양자회담은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한일, 한미, 한미일 순서로 중요한 연쇄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시는 일본 최고 명문대학 도쿄대학 법학부를 나왔습니다. 모자란 인간이 아닌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 것은 일본 정치계가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치인들은 권력을 가지고 황당한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주는 사무행정업체를 지정하고 엄청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면 사무행정 비용을 잘 아는 기업에 밀어주고 또 엄청난 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예비비로 책정합니다. 일본은 행정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명단을 정리하고 통보하고 관리하는 모든 일이 거의 수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시다도 정권을 잡자마자 경제대책으로 18세 이하의 자녀들에게 10만엔 상당의 급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1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10만엔은 우선 5만엔을 현금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5만엔은 쿠폰으로 제작해서 지급했습니다. 쿠폰 제작과 배포 준비 과정을 총 책임질 업체를 지정하고 사무 행정 비용으로 1,200억엔, 1조 2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8천억엔을 나누어 주는데 1,200억엔의 사무 행정 비용이 들어간다는 황당한 사실에 일본에서 큰 비판이 있었습니다. 기시다 정부는 5만엔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사무 행정 비용은 280억엔인데 5만엔을 쿠폰으로 만들다 보니 추가로 967억엔이 든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현금은 저축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 쿠폰으로 해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결국 쿠폰으로 발행하고 배포하고 사용처를 결정하는 등 모든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이루어진다고 비판받았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취임 후에 가장 먼저 처리했던 국책사업이 고투익 캠페인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고투익 캠페인 사업의 전체 비용은 최대 469억엔, 약 5,2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사업 부문의 사무 위탁을 받게 된 업체는 도쿄에 있는 구루나비라는 기업을 포함한 13개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 점수가 가장 높았던 기업이 구루나비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위탁비를 쓸어갔습니다. 가장 높은 심사위원 점수를 받고 상당한 비용을 챙기게 된 구루나비의 창업자인 타키 히사오 회장은 스가 요시히데와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동안 엄청난 정치 자금을 주고받은 기업을 밀어준 것입니다. 또 아베는 C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를 위해 1차에는 25조 6,914억엔, 2차에는 31조 9,114억엔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1차 예산 중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고투 캠페인 자금 지급에서 과다한 사무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역도 불투명한 3,095억엔이라는 금액을 사무행정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정액 급부금을 지급하는 사무행정 업무를 수주한 사단법인 서비스 디자인 추진협의회라는 단체는 설립 후에 결산 공고를 한 번도 내지 않은 불투명한 민간단체로 밝혀졌고 이 실체도 의심스러운 민간단체에 769억엔이라는 거액의 공적 사업을 발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받자마자 광고회사 덴치에 749억엔으로 재위탁시켜버렸습니다. 결국 가만히 앉아서 순식간에 648억 원을 꿀꺽한 것입니다. 국제통화라고 돈은 끝없이 찍어내도 일본은 안 망한다는 생각이 일본인들에게는 쫙 깔려 있습니다. 부패로 정치인들이 더 많이 먹으면 다시 또 찍어내서 나눠주마 라는 식입니다. 결국 하나씨는 기시다를 포함해서 다른 의원들은 이렇게 돈을 막 찍어내고 뿌리면서 뒤로 다 해먹는데 자신은 못 해먹으니 분통이 터진 것입니다. 고노다로처럼 연일 인터뷰도 하고 잘난 척을 해야 하는데 법무상이 되고 보니 사형 결정에 도장 찍을 때만 뉴스에 나더라는 불만입니다. 듣고 보니 하나씨가 가장 억울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